이번에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요. 네. 과거에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들을 공급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린벨트 지역들은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낮게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비교적. 네. 그렇게 돼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면서 싸게 공급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혜택을 좀 딴 얘기긴 하네요. 혜택을 네. 받는 거는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정이 되는 순간 이 지역들은 이제 아마 개발이 될 거라고 지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지역에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 인근들의 땅값이라던가 인근의 그런 아파트 값을 올리는 당연히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쪽의 그린벨트 지역들도 이제 땅값을 올리는 그런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토론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린다면 평가를 해본다면 뭐 이것의 주택 공급 효과 뭐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주택 공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은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고 우리나라의 대도시고 우리나라를 상징해주는 이른바 I love 서울인데 근데 다른 나라들 수도나 여러 지역들 가보면 얼마나 그 녹지와 주거와 이게 공존하고 공원이 많고 참 문화 여가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홀로 아파트 숲을 만들려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가지 있고요. 또 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회에서는 어디가 그린벨트 해제될 거야 이게 빅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뭐 손님들이 문의가 오면 어디 해제될 거라는 것처럼 이미 해제되기로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수세를 좀 유인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게 맞다 그르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 해당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은데 네. 이게 주거 안정 대책이고 이게 집값 안정 대책인지 좀 그 효과도 보면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하남시 같은 경우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88 대책 발표 이후 그 주간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하남시도 감북동 이 일대로 그린벨트 해제 유력 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 제가 그 인근에서 테니스를 좀 치거든요. 그 여러 곳에서 칩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닌데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인근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아. 인근이. 네. 그 테니스장에 그 사슴벌레 아세요? 아니요. 사슴벌레. 본 적 없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종종 날라와요.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저녁에 운동하니까 여기에 탁 앉아요. 그 서울에도 여러분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린벨트 지역에 그런 곤충들이 살아요. 보존이 네. 되고 있는 거네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없애고 아파트 숲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맞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집값 안정 혹은 뭐 주거 안정이라는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88 대책도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도 그렇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서울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네. 수도권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보세요. 지방에서도 많이 보시고 뭐 지리산에서 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 계세요. 지방은 어떨까? 지방의 미래는 어떨까?
뭐 공멸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지방은 같이 공멸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방 부동산은 그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같이 가다가는 뭐 광역시마저도 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광역시마저도. 네. 예,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가 고령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모든 광역시들도 인구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서울보다 근로소득은 가장 높잖아요. 전국에서 근로소득 1위인 지역이 울산인데 네.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방은 인구나 이제 세대 수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인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네. 번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드문 하더라고요. 사례죠.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지방 인구는 이제 계속해서 감소할 거고 이제 머지않아 세대수까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안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주택수가 실수요자보다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지금도 그러면 이제 공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처럼 공급 과잉이 오래된 지역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실수요자들 그 안에서 신축으로 좀 갈아타면서 이제 미분양이 없어질 텐데 지금 대구나 경북의 좀 사례를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투자나 뭐 이제 그런 수요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인구가 그렇게 없는 지역들을 이제 굳이 외지에서 들어갈 이유가 실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권한을 지자체로 좀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구는 다 감소하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로 좀 지역의 경제라던가 부동산 시장에 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양양시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좋은 사례인지 네. 안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지방 소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례로 보고 이제 기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제 그걸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제 뭔가 그렇게 지자체에서 특화해서 인구들을 끌어오는 그런 견인책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장들은 뭐 인구 감소나 세대 수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사실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진단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약간은 그 GRDP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권의 집값이 상승하던 그 시절은 소위 중공업이 열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았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유입됐었죠. 외국인 인력도 많이 유입됐었으니까요. 근데 이 뭐 동남권이든 뭐 호남권이든 기존의 그 지방에서 영위하는 핵심 산업이 추가적인 성장세가 멈췄어요, 거의. 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ICT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산업이 뭐 예를 들어 7, 8% 성장한다 그러면 나머지 산업은 1%를 채 안 되게 성장하는 거야. 근데 이 산업도 자동화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양산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인구의 유인책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 속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은 없고 떠나는 인구는 많고.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소위 GRDP 관점에서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그 견인하는 산업들이 네. 다 집중돼 있잖아요.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 지방에 뭐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만약에 광역시마저도 저는 이제 아직은 광역시는 괜찮다.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먼저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특히 이제 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 일자리는 많죠. 농업, 수산업 일자리 많죠.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들이 인구 소멸 현상 일어나고, 그게 어쩌면 뭐 그런 안타까운 편이지만 공멸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뭐 그렇게 밝게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한류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아예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뭐 파리나 뭐 이런 지역처럼 그렇게 특화를 시키고 많은 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음. 특단의 고민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 부동산을 볼 때 저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고루 봐야 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미분양 주택이니까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 가격 흐름을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대구, 경북 뭐 이런 지역들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될 만한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또 지방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구보다도 더 좀 쉽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권도 경기에서 좀 이남 쪽으로 갈수록 미분양이 많이 적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성이라던가 평택 이런 네. 곳들. 그래서 그런 곳들도 사실상 거기는 한동안 이제 개발 붐이 일었다가 호재가 굉장히 많았다가 그게 좀 실현이 늦게 되다 보니까 주택만 많이 지금 과잉 공급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추가적으로 늘지 않는데 지금 미분양이 누적이 된 지역들은 사실상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이렇게 이 미분양이 사라지는, 해결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의 추이를 봐도 이제 안 팔리는 주택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완료했는데, 근데 완공 후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치솟는 이런 현상은 결론적으로는 지방은행들의 부실을 야기하지 않을까. 실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대 은행들이 좀 불안한 게 아니라 네.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 뭐 은행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더 잘 진단하고 계실 텐데, 미분양 주택과 부동산 PF 부실 문제, 그리고 그것이 지방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을 받지 않으면 거의 PF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서는 굉장히 뭐 불안정한 부분들이 다 해지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이라던가 뭐 브릿지론 하는 곳들 뭐 이런 곳들이 사실상 부실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분양이 지금 준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냥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을 다 지었는데도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장기화되면은 건설사가 부도 나는 건 물론이고 네. 일부 금융권들도 이제 예전에 솔로몬의 사태처럼 이제 부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양도 지역별로 잘 들여다 보면은 이유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나 이런 데들은 이제 굉장히 과잉해서 공급된 부분들이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소규모 주택들 있잖아요. 그 나홀로 아파트 이런 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구는 대단지들도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원인을 좀 찾아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역할을 나눠가지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이 이제 계속 치솟듯이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먼저 매매 가격이 반등세로 전환됐으니 그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지금 매수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고 미분양 주택이 한없이 쌓이지만 않을 거라고 본다면 나름의 사이클을 그린다고 본다면 미분양 주택이 뭐 정점을 찍는 구간이 결국 가격의 저점을 기록하는 구간하고 맞닿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나머지 지역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분양권, 분양권 마이너스 피 붙은 것들 매입하라고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 인천의 그 신도시 네. 검단 신도시 네. 거기가 한참 떨어졌을 때 그 실수요나 투자 수요 둘 다 이제 네. 그쪽 마이너스 피 난 것들 매입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드리기보다는 미분양 안에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러네.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이런 데들은 미분양 거의 해소됐거든요. 네. 좀 인기가 없는 지역들이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 이상으로 상승까지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걸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지역별로 혹은 뭐 신축 구축별로 빌라냐 아파트냐 별로 정말 여러 가지별로 이제 각계전투하는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흐름을 같이 기반으로 하셔서 그 각각에 대한 의사결정은 좀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은행 부실, 지방은행 부실 문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 이런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럴 가능성은 계속해서 네. 뭐 점점 트렌드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아예 그 좀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인터넷 너무 발달돼 있고 아파트로 유형도 딱 그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뭔가 혁신적인 뭐 정책이든 아니면 인식을 바꾸는 뭐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보긴 하는데 양극화는 점점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양극화가 지속된다라는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마이크로한 레벨의 네. 진단도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서 뭐 있는 그대로 소신 있게 의견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도 이 농협은행 그 올백 자문센터 이 링크를 좀 남겨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세수 뭐 세금 문제도 있겠죠, 세무 문제, 뭐 금융 문제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걸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1시간여 걸쳐서 이렇게 진지하게 네. 토론에 임해 주셨는데 네. 이 토론에 참여하신 소감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니 1시간 녹화한다고 하길래 네. 1시간씩이나 하나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일단 굉장히 빠르게 갔고요. 네. 또 저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편하게 잘 유익하게 저도 잘 이렇게 출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그죠? 이것은 정말 부냐 가난이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니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여러 의견들을 잘 참조하시면 어떨까. 오늘 토론이 김효선 수석위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